안녕하세요. 인간이 오래전부터 음속보다 더 빨리 여행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으며 웃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음속의 장벽을 깨는 것은 중력을 거스르는 슈퍼맨의 능력만큼이나 놀라운 일이었잖아요. 하지만 70여 년 전에 한 남자가 이 불가능한 위협을 달성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그럼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그는 어떻게 음속보다 더 빨리 여행할 수 있었을까요? 과거로 잠시 날아가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장차 전설이 될 찰스 척 예거는 1923년에 태어났습니다. 당시는 재즈가 번창하던 시절이었고 미국에서 번영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척은 웨스트 버지니아의 햄린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자랐고 수지와 엘버트 예거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는 매우 평화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고 확실히 활동적이고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숲에서 놀거나 할아버지와 함께 낚시와 사냥하는 법을 배우며 시간을 보냈죠. 척은 좋은 학생이기는 했지만 학교에는 별로 흥미가 없었습니다. 야외에 있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하지만 그는 몇 가지 분야에 소질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의 경력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는 수학과 운동에 뛰어났고 손재주도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햄린에서 천연가스 시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척은 발전기, 펌프, 압력 조절기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배우고 싶어 했고 그것을 성취했습니다. 10대 시절 그는 발전기를 고치고 복잡한 시스템을 해결하며 아버지가 사용했던 픽업 트럭까지 수리할 수 있었습니다. 1941년 척은 학교를 졸업했고 그해 9월에 육군 항공대에 들어갔는데 그것은 그의 인생을 바꾸게 될 선택이었습니다. 1942년 7월 그는 공군 조종사가 되기 위해 선발되었고 비행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강은 돋보였고 동료들로부터 많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조종사의 모든 자질을 갖추고 있었고 훈련이 시작되자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시력은 2.0이었습니다. 그는 신체 조정력이 뛰어났고 거의 모든 일을 어려움 없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듯 그는 또한 침착했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에서 집중할 줄 알았는데 그것은 조종사들에게 꼭 필요한 자질입니다. 그의 이런 모든 강점과 경쟁적인 성격, 기계에 대한 지식은 강사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1943년 3월 그는 마침내 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1년 안에 그는 유럽에서 270시간 이상의 비행을 마쳤습니다. 그때의 경험은 그의 경력에 매우 귀중한 재산이 됩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만에 그는 음속보다 더 빨리 여행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요. 제가 너무 앞서가고 있네요. 먼저 물리학에 깊이 파고들어 음속의 장벽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과학적으로 말하면 음속의 장벽은 항공기가 음속에 접근할 때 발생하는 공기역학적 힘의 급격한 증가입니다. 뭐라고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방에 앉아서 유튜브를 보고 있다고, 아니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해보죠. 현재 여러분 주변의 공기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기 사이를 움직이면 그 모든 분자들은 여러분이 지나가는 곳에서 비켜납니다. 이제 여러분이 초음속으로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공기 분자가 충분히 빨리 자리를 피하지 못하면 비행기 앞에서 압축됩니다. 그 압축성은 음속의 장벽을 깨는 문제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에게 분자의 압축성은 비행기가 존재하기도 전부터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자의 압축성은 항상 소리의 속도와 연관되어 있어 과학자들은 그것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음속을 능가하는 발사체를 연구하고 있었죠. 물리학자들이 초음속으로 여행하는 물체의 첫 사진을 찍었을 때 그들은 발사체의 앞부분과 뒷부분 모두에서 충격파를 볼 수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분자의 압축성을 볼 수 있었던 최초의 순간이었죠. 항공계가 발달함에 따라 엔지니어들은 산산조각이 나지 않고 음속에 접근할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드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산산조각이 나는 이유는 프로펠러 나래 끝은 음속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반면 항공기 자체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프로펠러 나래 끝은 초음속으로 움직일 때 또한 압축된 공기 분자의 저항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항공기를 좀 더 높이, 좀 더 빨리 날도록 하는 무언가를 고안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제트기가 시장에 등장하면서 더욱 두드러졌고 그 때문에 1940년대에 프로펠러 비행기가 교체되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제트기가 더 빠르게 날고 있을 때 날개 위의 공기가 날개 아래의 공기보다 먼저 초음속에 도달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충격파가 쌓이면 비행기가 산산조각 날 수 있다는 뜻이었죠. 음속은 마하 1로 시속 1225km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마하 0.8, 시속 986km에서도 축적된 충격파는 항공기에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 제조업자, 기술자 모두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공중 분해되지 않으면서 음속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새로운 비행기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초음속 비행기 X1이 탄생한 겁니다. 엄청난 노력의 결과였죠. X1은 1945년 벨 항공기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공기역학 기술을 사용하여 어떤 저항도 없이 공기를 뚫고 나갈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발사체가 음속의 장벽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복제하여 설계하는 것이 성공을 보장하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X1은 짧은 날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켓 엔진이 장착되어 있었고 동체의 대부분은 연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은 초음속까지 도달하는 확실한 방법이었죠. X1에겐 단 하나의 임무가 있었습니다. 음속의 장벽을 깨는 것 말이에요. 그래서 목표 속도에 도달하고 소리보다 더 빨리 이동하기 위해 그 많은 연료가 필요했던 겁니다. X1은 B-29 폭격기 아래에서 발사되도록 설계됐습니다. 그 거대한 비행기가 X1을 원하는 고도까지 운반할 책임을 맡게 된 거죠. 하지만 너무 앞서가지는 말자고요. 1945년 X1 시제품은 동력 없이 첫 번째 활주 여행을 실시했습니다. 엔진이 없었기 때문에 더 큰 항공기의 끈으로 연결된 상태에서 아래로 낙하했죠. 하지만 1946년 말에 또 다른 X1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비행기는 로켓 엔진과 연료 등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빠진 건 이 일에 딱 맞는 조종사였습니다. 그 일을 맡은 사람은 차머스 구들린으로 캐나다 공군 소속의 뛰어난 조종사로서 X1의 많은 시험 비행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음속의 장벽을 깨는 비행을 위한 준비가 거의 마무리될 즈음 그는 시험 비행의 대가로 약 1억 5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게다가 비행기가 마하 0.85 이상으로 여행한 매 분마다 돈을 지급해 달라고도 했죠. 물론 벨 항공사는 거절했고 구들린은 X1을 조종할 역사적인 기회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임무에 적합한 후보자 8명이 더 있었기 때문에 회사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후보자들 중에는 우리의 친구 청 예거도 있었죠. 그는 그 당시 가장 경험이 적은 후보자였지만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조종석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작동시키는가에 대한 그의 지식과 자신감은 오늘날 에드워즈 공군 기지로 알려진 캘리포니아 사막에 있는 뮤록 군사 비행장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X1을 조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1947년 10월 14일 오전 10시 30분이 막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예거는 용감하게 비행기에 탑승했고 모선은 이륙했습니다. 6km 상공에서 X1이 B-29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거가 항공기의 기술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4개의 로켓 엔진을 점화했습니다. 그리고 마하 0.8에 도달했을 때 기체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는 비행기가 여전히 마하 0.8 이상으로 가속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로켓 엔진 중 2개를 정지시켰습니다. 고도 12km에 도달했을 때 척은 정지시킨 2개의 로켓 엔진을 다시 점화했고 비행기는 여전히 가속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계속 가속을 했고 마하 측정기는 0.8에서 0.9, 1.02로 계속 오르다가 마침내 1.06에 도달했습니다. 척은 불가능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는 음속의 장벽을 깨뜨렸고 음속보다 더 빨리 여행했습니다. 물론 그는 훈련 중에 온갖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항공기를 시험할 때 몇 번의 실수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성공해냈습니다. 1953년 12월, 예거는 마하 2를 넘도록 고안된 X1기를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하 2.44에 도달했는데 이것은 시속 2655km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거는 비행기 제어력을 잃었지만 고도 8,900m 상공에서 겨우 제어력을 되찾았습니다. 2012년 89세의 나이로 음속 장벽을 깨뜨린 지 65년 만에 청예거가 다시 해냈습니다. 그는 맥도넬 더글러스 F-15 이글을 타고 진정한 챔피언 조종사답게 마하 1.3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은 음속보다 더 빠른 속도로 여행하고 싶으세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비디오에서 무언가를 배웠다면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러분이 즐길만한 2000개 이상의 멋진 비디오가 있습니다. 왼쪽 혹은 오른쪽을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삶의 밝은 연에 머무르세요.